예전에 카더라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파견 계약직에 들어가면 경력 증빙이 안 된다더라. 근데 지금은 계약직과 파견 계약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계약직은 회사에서 어떤 정규 오퍼를 내서 퍼머넌트 잡이 아니라 제한된 기간 안에만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계약직이죠. 보통 우리나라 그 노동법으로는 2년까지 계약직을 한 회사에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서 한 사람을 채용할 때 얘를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2년까지 같은 직무로 A라는 친구를 이제 계약직으로 데리고 있을 수 있고 2년이 넘어가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돼요. 파견 계약직도 계약직인 형태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채용을 하기는 하는데 채용을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지 않고 B라는 에이전시를 통해서 계약을 하는 거를 파견 계약직이라고 해요. 자체 계약직이냐 파견 계약직이냐를 나눠서 일단 보거든요. 그런데 요즘 채용 시장에는 특히 외국계에는 자체 계약직이 거의 없어요. 다 파견 계약직이에요. 계약직이라고 하는 모든 형태의 계약직이 다 파견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약간 반반 혹은 이제 자체 계약직이 조금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외국계 기업들은 어쨌든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외국 해외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의 그 노동법을 따져서 이 사람의 근태를 다 관리하고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나 시간적인 코스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본사에서 어쨌든 이런 걸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지사에서 자체 계약을 쓰기도 사실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이나 시간이나 에이전시한테 넘기면 훨씬 싸고 간편한 거죠. 그래서 요즘은 파견 계약직의 형태가 거의 95% 이상인 것 같고 그래서 자체 계약이 거의 없어요. 자체 계약 같은 경우는 계약직을 하더라도 헤드 카운팅이라 그래서 너네 한국에서는 한국 지사에 몇 명만 채용해 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 이상을 채용을 할 수가 없어요. 헤드 카운트 하나를 늘리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나라의 지금 매출액 성장이 이만큼 일어나고 있고 지금 시장 규모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인력이 몇 명이 더 필요해 이걸 다 증빙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누가 나 하나를 채용하겠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단기적으로 바로바로 늘렸을 수 있는 게 계약직이나 인턴 이기 때문에 5년차 미만의 계약직 인턴 포지션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체 계약이나 파견 계약이 나눠져 있는 형태이고 예전에 카더라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파견 계약직에 들어가면 경력 증빙이 안 된다더라.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일했고 AWS에서 일했는데 내가 경력이 마이크로소프트랑 AWS가 아니라 맨파워랑 아데코에서 일한 걸로 되어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맨파워나 아데코 같은 이런 회사들이 다 이런 상황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증명서를 양쪽에다 다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해줘요. 그래서 경력 증명이 안 되거나 한 일은 절대 없고요. 그거 완전 카더라고 말이 안 되고 그냥 회사 이름과 내 직급 직책은 그대로 쓰고 옆에다 내가 만약에 이게 조금 파견 계약직이었고 1년 안에 이게 종료된 게 내가 자발퇴사한 것처럼 보일까 봐 좀 걱정스럽다. 그럼 가로치고 파견 계약직이라고 쓰시거나 아니면 계약직이라고 명시하시면 다 알아요. 1, 2년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고 그렇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 너 왜 2년 만에 그만뒀어?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명시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고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서류를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계약직이나 파견 계약직 관련해서 되게 편견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우리 그때 아데코랑 그 미팅했을 때도 제가 아데코 사장님께 물어봤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그 사장님도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또 오히려 어떤 그 기업의 속박이나 구속에 너무 오래 있는 것도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또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제 계약직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경력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한 번 계약직이 한 번 인턴이 계속 인턴이고 계약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생각하면 뭐 얼마든지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그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신경 쓰는 게 저 입장에서도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계약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입사했을 때 하게 될 일, 그 다음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모나 분위기, 내가 배울 수 있는 공간이고 내가 뭔가를 더 얻어갈 수 있는 환경인 건지 이런 거는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냥 연봉도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받고 있는 연봉에서 훨씬 더 많이 점핑을 해서 가고 싶다면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할 때 계약직 점핑을 해서 한 번 연봉을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갈 때 한 번 더 연봉을 올리는 식으로 계단식으로 점핑을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따라서 활용도가 다른 거지 계약직이라고 가지마 뭐 계약직은 안 좋은 거야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외국계 기업에서는. 그리고 오히려 인턴보다 계약직이 연봉으로 측정되고 연차로 측정되기 때문에 인턴을 하는 것보단 계약직이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게 또
몇몇 회사, 공채를 특히 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인턴을 공채 개념으로 보고 계약직을 약간 대기업처럼 바라보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회사들을 제외하고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오셨던 분이랑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 한 기업의 50% 이상 재직 인원이 계약직인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누가 계약직인지도 사실 잘 모른다가 네, 일반적인 상황입니다.